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래전 당진에는 어선과 여객선이 오가던 포구가 있었고 소금을 하늘 높이 쌓아두던 소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치된 소금 창고.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잊혀졌던 그곳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하고 예술로 재탄생시킨 덕분인데요. 소금 창고에서 만난 당진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황금 들녘이 반겨주는 이곳은 기름진 쌀로 유명한 당진입니다. 햇살 한 모금이 내리는 오후 그 풍경 어디쯤에서 잠시 감성을 느끼고픈 가을입니다. 가을은 뭔가를 깊게 생각해보는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연극도 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또 미술 작품을 빼놓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풍경을 새롭게 복원하고 재탄생시킨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미술 여행 떠나보실까요? 당진 순성면에는 예술가 부부가 만들었다는 숲속 미술관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꿈속으로 들어온 듯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커다란 미술관은 도화지가 되고 화려한 색감의 작품은 관람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덕분에 사색의 계절 가을을 더 풍성하고 색다르게 느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기획자님. 저는 오늘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입구에서부터 초록초록한 길이 있더니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핑크색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게 꼭 제가 동화 속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도대체 이 공간의 정체는 뭔가요? 이거는 박기호 관장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깃털과 또 버드나무가 주는 그 부드러운 곡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영한다는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고요. 일단은 굉장히 환상적인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의도한 작품입니다. 5개의 전시실과 복도에선 서로 다른 작품들이 개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모빌들이 기억의 조각처럼 길게 매달려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길을 열고 다시 여행의 감동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작품도 있습니다. 여행지 어딘가에서 만났던 풍경이 관람객들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저마다의 추억으로 미소 짓게 합니다. 독일의 대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이 따라갔던 숲길도 작가의 상상력으로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작가님이 이 공간을 만들 때 미술관을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와보니까 진짜 이런 공간에 있으면 예술을 창작하기 너무 좋고 또 없던 상상력도 마구 생길 것 같거든요. 관장님이 여기 미술관을 29년 동안 기초를 닦고 지금의 결과물을 오시는 분들이 즐기듯이 요즘은 관장님이 또 다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또 다른 프로젝트요? 네. 거기는 어딜지 저도 궁금한데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가시죠. 서해와 접해 있어 물길 따라 배들이 오갔던 당진. 그 물길 주변에는 수십 개의 포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옛 포구들이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 당진의 외항 역할을 했던 오섬포구. 당진시 송산면 아궁이 마을에 있던 포구인데요. 이곳을 통해 당진의 기름진 쌀이 인천으로 수출됐습니다. 더불어 크고 작은 여객선들이 드나들었죠. 지금은 좀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좀 옛날에는 어땠나요? 여기서 이제 중선이 떠서 인천으로 갔던 조그만 포구였었어요. 근데 바다가 막혀가면서 여기가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흔적만 있고 포구의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하여튼 여름이 되면은 이제 방과후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무조건 뒤에 와서 물고기도 잡고 친구들하고 놀고
오히려 학교보다는 여기서 더 많이 놀았던 기억. 1970년대 이후 포구는 사라졌고 그 자취를 대신 말해주는 소금 창고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관장님, 그럼 여기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금 창고예요? 네, 소금 창고. 아니, 소금 창고 맞아요? 네. 당진에 유일하게 남은 소금 창고입니다. 약 363제곱미터 크기로 다 허물어져 가던 창고를 박기호 관장이 인수해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예술가의 집처럼 생겼는데? 이게 본래 이제 밖에는 제가 한 20년 동안 모은 시골집 지붕을 모았어. 그래서 그 모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 지붕이에요, 그러면? 지붕을 뜯어서 붙인 뜯어서 거예요? 붙인 거예요. 아, 세상에. 네, 그래서 벽을 이렇게 내가 콜라주 한 거예요. 저는 아까 봤을 때 그냥 레트로 감성으로 색깔을 다 그냥 칠하신 줄 알았거든요. 겉면도 이렇게 멋있는데 안에가 너무 궁금해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소금 창고. 예술가의 손길이 닿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우와, 뭐야? 대박. 진짜 큰데요? 펴드릴게. 우와. 박기호 관장은 2019년 당진 근대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창고를 매입했고 이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모인 작가들은 포구에서 생활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옛 포구의 모습을 그리며 이곳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기록했죠.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실이 된 소금 창고. 100여 년 전의 시간들이 다시 태어난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이게 다 포구마다 채취한 포구마다. 돌이에요? 예. 근데 포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라진 포구도 있고 현존하는 포구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포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포구가 이제 지금 조사된 거는 한 47개 정도 포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포구가 2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사라졌죠. 마침 이 장소가 포구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소금 창고여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이제 주고 이제 레지던시를 했죠. 레지던시마다 다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바닷가에서 포구를 주제로 한 그런 레지던시를 작가들한테 이제 공모를 했죠. 포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민간 신앙부터 농요와 풍어제 같은 전통 문화가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요. 체록하는 동안 마을 곳곳에서 모은 고철과 돌덩이도 작품의 재료가 됐습니다. 관장님 보니까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굉장히 신기한 철제물들 같은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제 배가 부서져 가지고 조금씩 남은 이런 철제들을 모아서 주워온 것들로 해서 이제 배 파편들 또 떠내려온 나무들 또 쓰레기들 심지어는 조개 껍데기까지 갖다가 작업을 해서 포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갔죠. 이 고물도 이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거치니까 온기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을 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멋있고 좀 감동적이네요.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의 먼지로 사라졌을 공간. 녹슨 쇠붙이에 살을 붙이고 돌덩이에 말을 걸었더니 당진 5선 포구를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이 작품들이 모여 어떤 하모니를 보여줄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작품들이 진짜 멋있는 게 많은데 그럼 이 작품들을 전시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이번 전시가 끝나고 11월 1일부터 이 작품이 미술관으로 옮겨져서 3월 말까지 전시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꼭 이 전시 오셔가지고 이 멋진 작품들을 다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선과 여객선이 드나들었던 포구에 쌀과 소금을 보관했던 소금 창고. 이제 작가들의 손끝에서 멋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래요.
도시의 미술관과는 다르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고 옛 시간까지 복원해 놓은 공간에 오니까 정말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된달까요? 여러분도 당진에 오셔서 진정한 미술 여행 떠나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숲속 미술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사라진 문화를 되살리고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방치됐던 소금 창고는 지역민의 삶을 돌아보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됐는데요. 소금 창고에서 당진의 옛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마하성 씨,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야, 운동 뭐 그까이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좋아. 아이고 어째 이렇게 야단스럽게 운동을 하셔. 이 젊은이 어디? 허리 다치겠어 허리. 어디? 왜 저기 우리 운동 배우러 갑시다. 운동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의 꿈일 텐데요. 운동하는 법만 제대로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년 운동법. 지금 배워볼까요? 그만, 렛츠고, 빨리 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 장비 마하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어른 운동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흔한 운동기구로 좀 배워볼까 하는데, 근데 요거 내가 알기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 이곳은 증평생활체육관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엄청 너보다 젊은 것 같은데? 예. 네, 피부도 좋으시고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이제 노년 운동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러 네. 왔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이게 신경 쓸 게 많고 이게 중요한 게 많다면서요. 나이가 들을수록 특히 근육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근육의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관절이라든가 뼈 주변에도 근육이 같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근력 운동도 꼭 해주셔야지 건강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저 100분의 불의 의견 우리가 지금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고는 이게 느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한번 느껴보러 갈까요? 예, 가시죠. 가시죠. 어디를 가든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운동기구. 이걸 배워서 한다고요? 처음 운동하실 거는 네. 요 트위스트라는 아니, 이거는 허리 우리 동네 놀이터만 가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건데, 네네. 요 운동부터 우선 몸을 풀고 나서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 푸는 요 허리 스트레칭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예,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이렇게 하나, 네. 둘, 하나, 둘. 자,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 주의. 예, 이게 하시다 보면은 반동이 생기시게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좀 반동 때문에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확확 돌리기보다는 천천히 본인의 이제 그 유연성에 맞게 행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배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배가 너무 나왔나요? 배가 너무 나와서 혹시 저를 배를 운동 가르치는 네. 욕구가 굉장히 솟아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해야 또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예, 맞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럼요. 네. 같이 운동을 해주실 여기 어르신분들을 모셨거든요. 진짜요? 어디 계신데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게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혹시 저 실례지만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73세 된 윤영자. 저는 65세 네. 김민영이에요.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같이 운동하는 언니예요.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 네. 요즘에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예, 실버체조 에어로빅 좀 하고 이런 기구 좀 하고. 에어로빅이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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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시네. 혹시 동네에서는 막혀봤지만 같이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기구 트위스트로 가볍게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몸을 좀 풀었다면 앞뒤로 걷듯이 운동하는 에어워킹으로 본격적인 기구 운동에 들어가 봅니다. 손잡이가 먼저 손잡이부터 잡은 상태에서 기구가 완전히 멈춰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천천히 올라가 줍니다. 가동 범위가 처음엔 작게 천천히 가볍게 이완을 시켜주시면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야, 뭔가 좀 리듬을 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하나, 리듬을 둘, 하나, 둘, 하나, 리듬을 타면서 둘.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으세요. 자, 그럼 운동이 필요한 마성 씨 도전. 흔들어보자. 앞으로 원투, 뒤로 원투. 예,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운동은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가 있죠? 다음에는 가장 많이 보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 에어 서핑이라고 해서. 아, 서핑 좋아하죠. 서핑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우선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부터 먼저 잡아줘야 항상 됩니다. 손부터. 예, 항상 손부터 먼저. 그리고 손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가볍게 올라가 주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에 살짝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에 힘을 살짝 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동 범위를 작게 가셔서 충분히 허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 크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세게 했다. 어디다 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세게 하면은 허리가 생각보다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몸이 풀릴수록 크게 가동 범위를 크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쉽게 다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운동해주세요. 평소에 자주 하세요, 이거? 네, 많이 해요. 어쩐지 리듬감이 다르더라.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해도 괜찮지만 우리 피디님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만큼 배가 나왔거든요. 그래, 피디님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디님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피디님,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약간 저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피디님도. 천천히 올라간 상태에서 자 얼떨결에 풀려나와 운동하고 있는 한 PD. 어때요? 할만하죠? 아, 잘하시네, 피디님.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요거는 가장 헬스장에서도 이거는 기구로도 머신으로도 있는 레그 프레스라는 기구입니다. 우리 몸에 100%의 근육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70%는 하체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예. 서는 힘. 예, 네, 서는 허리 힘. 서는 예. 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체 근력 운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네. 허리를 딱 핀 상태에서 뒤로 밀착을 시켜주실게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아준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자, 너무 벌려지거나 안쪽 말고 딱 11자를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밀 때 근력이 들어갈 때 숨을 내뱉으셔야 됩니다. 내뱉으면서 후. 이때 중요한 게 닿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완전히 앉으시면 안 되고 앉기 직전까지만. 선생님, 그런데 이거 호흡을 후 이렇게 하던데 그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힘을 쓸 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힘을 더 못 쓰게 됩니다. 호흡이 흐트러지면은 과호흡이라든가 아니면은 따로 리듬감이 좀 깨지게 돼가지고서 이게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호흡법에 꼭 주의를 하면서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부상당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꾸준한 운동으로 채워보세요. 어머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평소에 혼자 하시다가 이렇게 선생님께 배워보니까 또 어떠세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니까 배운 대로 또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네. 하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또 호흡을 또 예, 하니까 호흡하는 법을 이제 조금 쉬워졌어요. 숨 쉬는 게. 힘도 잘 들어가고. 예. 아, 진짜요? 네. 그동안 대충 했던 운동기구의 올바른 이용 방법도 배워보고 여럿이 함께하니 지루했던 운동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심심한데 노래도 한번 해주세요. 노래요? 네. 노래도 내가 또 해가면서 가수인 줄 재밌을 알고 것 또. 같아요. 운동은 장난이 아니야. 운동은 장난이 아니야. 배워서 하는 거야. 보세요. 운동은 장난이 아니야. 배워서 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잘 배웠는데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뛰는 거에는 좀 제한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죠. 오늘은 올바른 걷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바른 걷기법. 예, 그 올바른 방법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냥 막 걸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36년을 그냥 막 걸었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예, 충분히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걷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요? 올바른 걷기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계신지 걸음걸이와 속도 모두가 다르네요. 여러분의 걷기 점수는 몇 점일까요? 누가 제일 잘 못 걸었나요? 아, 솔직히. 우리 마하석 리포터님께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보이셨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선 발입니다. 리포터님께서는 약간 팔자 그리고 나서 손을 너무 크게 흔들으세요. 네, 그리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시선을 다들 밑을 보시던가 아니면 너무 하늘을 보시던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는지 선생님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로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죠?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앞을 주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최지훈 생활체육 지도자. 야, 너무 잘 봤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약간 좀 AI 같다, 로봇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약간 긴장감을 주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걸음걸이가 틀어질수록 골반이라든가 우리 몸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걷는 거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같이 해볼까요? 시선은 전방 15도, 등은 곧게 펴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아 앞꿈치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걸어주세요. 아까와는 다르게 걷는 느낌이 제대로인데요? 자, 어머니, 우리가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워봤는데 네. 이제 노년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죠? 네. 노년을 건강하게. 화이팅!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운동기구로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서 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영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기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나만의 일을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네, 창업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이제 꼭지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역에서 콘서트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내용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국 사람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가지 말고 좀 보편적인 그런 스토리를 좀 중점적으로 풀어낸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팅을 갖는 자리들도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가 저한테는 어려움으로 좀 다가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시기에는 지역에서 이런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도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정책 지원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좀 디딤돌 역할로 그 제도들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 투나팅이라는 캐릭터는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한창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TV가 광고에서 넘어갈 때 까만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이제 좀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미스터 투나팅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만들 당시에 제가 취업 준비생이기도 했고 한창 일이 없을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친구들, 그 친구들의 일상과 모습들을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다들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고 또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치 여기 두나띵이라는 캐릭터가 있길래 대구에는 캐릭터 회사가 잘 없어서 그 계기로 저는 여기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은 구성원 자체가 다들 저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층이다 보니까 소통도 원활하고, 그리고 작업 퀄리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편안하게 주고받아서 환경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우선 취업을 할 공간도 적을 뿐더러 요즘 지방 쪽에서도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 취업이 아닌 자기만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저 아직 큰 계획은 없지만 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좀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시라면 무조건 도전해 보시고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면서 크고 작은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얻어가시면서 성장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이지만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가 지역을 넘어서 전국 단위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경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문경세제. 고갯길 옆으로는 계곡도 있어 훌륭한 자연 경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사과가 더해졌습니다. 문경세제에서 먹는 문경사과 얼마나 맛있게요. 신나고 재밌고 맛있는 축제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문경세제 일대가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인공은 백설공주도 반했다는 그 문경사과. 축제한다고 그래서 여기 축제 보러 왔어요. 축제 오랜만에 개최돼서 기다렸다가 찾아왔습니다. SNS에서 문경세제 팔로워가 돼 있는데 거기 추천으로 왔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만큼 더 반가운 현장입니다. 홍보관에 들어서면 튼실하고 빛깔 좋은 녀석들이 가득.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어떤 사과가 제일 잘났니? 빛깔도 좋고 다른 부사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감흥 사과가 훨씬 맛이 좋고 때깔도 좋고 크기도 크고 때깔도 좋고 네? 엄청 달게 생겼어요. 진짜 농사 잘 지으셨네. 네. 이때 예쁜 것들 사이로 보이는 못난이 사과. 매끈한 것도 좋지만 특이한 모양의 과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어줍니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퍼지는 상큼한 사과 향기.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기 때문에 시식 코너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요. 아우, 나도 고거 한쪽에 집어먹고 싶다. 아, 너무 맛있어요. 저희들은 해마다 이게 사과 축제에 오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안 했잖아요. 올해 처음 왔더니 정말 좋네요. 다른 사과보다 좀 맛이 특별하고 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아삭아삭하고요. 새콤달콤하면서 그 향기가, 사과의 특유의 향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먹는 사람마다 칭찬 일색인 요게 바로 감홍.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데요. 크기도 달달함도 아삭함도 그 어떤 사과에 밀리지 않습니다. 네, 감원에 당도 높고 식감도 풍부하기 때문에 10월에 나오는 사과 중에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배가 어려워 더 귀하다지만 문경은 감홍의 최대 주산지. 전국적으로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사과 여기 다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산지 직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선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더 믿고 사실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직접 봐도 잘 고르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 사장님, 어떤 게 맛있는 건지 꿀팁 몇 개만 알려주세요. 꼭지가 신선하고 겉이 검붉고 까칠한 게 제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한편 건강한 로컬 푸드도 있습니다. 농민들과 직접 거래하는 만큼 더 신선하고 저렴하다고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은 각종 체험 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과도 보고 바람개비도 만들어서 좋았어요. 더불어 축제라면 빼놓을 수 없는 무대와 공연까지 꽉꽉 채워졌는데요. 문경 시민분들 덕분에 신났습니다. 너무 좋고 상품도 있고 체험도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도 안 지치고 사과도 달아서 맛있어요. 가족들이랑 오래간만에 사과 축제 왔는데 아이들 볼거리도 많고요. 사과도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가을에 문경 사과 축제로 놀러 오세요. 사과를 실컷 맛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곳. 현장에는 더 재미있는 행사도 많고 갈수록 단풍이 더 깊게 물들고 있으니까요. 축제가 끝나기 전에 문경에 와서 상큼 달달한 가을을 즐겨보세요. 애플은 사과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 김치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도 쉬운 김치 퓨전 요리 도전! 와, 여긴 분위기로 먼저 먹고 들어가는데? 일단 일식당이지만 약간 퓨전을 통해서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오픈한 일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마저 퓨전이네. 근데 식사하실 때 불편하고 예쁜 것도 좋은데 저는 편안함을 좀 추구하고자 이제 주택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연필 있길래 한번 그려봤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번씩 칠판에 낙서하기도 하고 손님들도 방명록 같이 적고 가기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왔을 때 딱 할머니 집 같은 감성이나 옛 저희가 커왔던 그 감성을 다시 찾게끔 하고자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김치 요리가 있나 볼까? 김치가 익은 김치하고 안 익은 김치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람 입맛이 다 달라서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아버지가 직접 재배하신 고춧가루도 맛의 비결.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저희가 김치를 볶아서 볶은 후에도 또 이제 하루 정도 이상 숙성 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김치찌개 같은데 이 집만의 필살기 직접 끓인 육수와 일본에서 받아오는 우동면. 맛이 도통 예상이 안 가는걸? 곧바로 나오는 다음 주인공 가스가스 돈가스. 한눈에 봐도 신선한데? 요새 많이 추워졌지? 따뜻하게 튀김옷은 두 겹으로 입으렴. 갓 튀긴 돈가스는 반칙이지. 무슨 돈가스가 이렇게 반짝거린담.
요즘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교류가 좀 많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이용한 라벨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일본의 백반 스타일. 오동통한 면발, 입에 꽉 차는 이 느낌. 어떻게 튀겼길래 국물에 적셨는데도 바삭할 수 있지? 오, 생각보다 얼큰하다. 좋아, 쌀밥 바로 출격. 공들인 탑 입속에서 마구 무너뜨려주마. 돈가스부터 알아봤지만 여기 정말 튀김 맛집 인정. 네, 계속 직원들과도 개발 중이기도 하고 아직 저한테 남겨져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까이에 일본 찍고 이태리로 출발. 이번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으려나? 저희 가게는 좀 작고 아담하고 좀 아름답게 나무 주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오, 웬 갓김치? 갓김치의 그 알싸한 맛과 톡 쏘는 맛이 좀 크림 소스를 이제 느끼함을 좀 윤화시켜 줘가지고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다 한 번씩 맛을 보고 이제 같이 곁들여 먹어보고 그 후에 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게 다지더라도 갓김치의 톡 쏘는 매력은 살아있다고. 로즈메리 향으로 돋는 채끝살이라 이건 이미 게임 끝인데? 크림을 잘 못 먹는 사장님의 생바지를 이용한 비법 크림 소스. 쌀은 이제 저희 본인이 농사를 짓다 보니 직접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귀리를 넣으니까 리조또 쌀 느낌이 나잖아. 뭉근하게 한 소끔 끓여내면 리조또 완성. 그러면 갓김치는 어디에? 아, 옆에 한 움큼 올라가는구나. 에피타이저로 입맛 돋우기 딱 좋은 달콤한 수프와 새콤한 발사믹 소스. 같이 비벼서 드시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이제 리조또랑 스테이크 위에 김치를 얹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차곡차곡 쌓아서 한 입. 다음은 쓱싹쓱싹 비벼서 한 입. 이색적이면서 감동적인 맛, 어떻게 먹어도 맛있잖아. 또 다른 스테디 메뉴 라자냐. 밥경찰 가지도 이렇게 먹는다면 두렵지 않아. 여러 재료를 이제 사용해서 좀 더 맛 좋은 음식들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